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올해 예산 올라온 거 그 신규 사업들 보니까 한 13건이 있어요. 상당히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월이 한 건이 있고요.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는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도비가 이제 자꾸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이 큰 틀에서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358쪽에 보면 식량 기술 보고 본예산 요구액이 좀 올라와 있어요. 네, 2021년도가 9,165만 7천 원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2023년은 2억 17만 1천 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어요. 예. 근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은 편이죠. 증가시.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안에를 살펴보니까 신규가 지금 이제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 359쪽에 보면 벼 우량종자 최종단지 시범 사업으로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 기후변화 대응 계량물고 시범 사업이 1,2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시범 사업이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시범 사업이 뭔지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규모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맥향이라든지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그 2년 경년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포장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해마다 해왔던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포장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매년 지원하기가 조금 저희들이 수요량이 저희 조사한 결과로는 2년에 경년에 한 번씩 해드리는 게 맞았기 때문에 경년제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벼 우량 종자 최종 시범 사업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량물고 시범 사업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벼 우량종자 최종단지 사업은 저희들이 꿈맞이가 내년에 추청 대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꿈맞이 최종단지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후변화 대응 계량물고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평택 지역도 기후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특히 수도작 분야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인력난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량물고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산목에 보니까 이제 식량 기술 보고 풍부물 제작 및 물품 구입비는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이제 같은 몫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그 세부 내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영농기술 홍보 인쇄물 제작비나 슈퍼오닝쌀 단지교육 필요물품 제작비는 2022년에도 있었던 그런 그 예산이고요. 그런데 벼 신종품 관련 홍보물 구입비가
22년도에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품종 관련 홍보 물품 구입은 저희들 이제 실점포를 내년에 되면은 저희들 확보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되는 홍보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신품종인 꽃맞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 물품이 필요해서 저희도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히 좀 들여다보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378쪽 한번 봐보죠. 복합 내병계 고초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고초묘가 지금 저항성 바이러스 뭐 고초묘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했던 탄저병이나 한 가지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복합 내병계로 역병, 바이러스, 탄저병까지 저희들이 복합 내병계 고추모 보급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0원이면 150원만 정액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그 220만 주를 보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 보통 한 300주 정도 줄 계산으로 대략 이렇게 나온 예, 겁니까? 올해도 300주였고 내년에도 지금 그대로 예, 근데 300주 상당히 정도로.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예, 예. 이걸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수요 조사 결과 저희들 육묘 업체나 또는 해당 농가에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나 내년은 큰 변동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1인 300주 정도인데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약간의 이제 변칙 같은 스타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대충 알 것이라고 예, 예,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거를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최대한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좀 많이 지급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전에 이게 150원 말고 330원인가 한번 지원해 준 적 있지 않았었나요? 그 앞에 저희들 150원보다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만 큰 금액 차이는 50원 차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388쪽하고 389쪽들이 소비 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특히 388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시설 재배 토양 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가 공모를 해서 이게 그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 친환경 농업 농가들의 시설 재배 농가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원래 내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지금 원면동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고 이제 평택시 이 자체 이제 집행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신청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도에다가 공모해서 된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장학과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그 자원과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이 11건이에요. 11건이고 명시 2월 사업은 지금 없어요. 다행스럽게. 신규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뭐 그 필요성이 좀 덜 급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앞으로 좀 정책적 반영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439쪽을 좀 잠깐 한번 봐보죠. 평택 꽃나들이 그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왔는데
지금 거기 꽃을 지금 심으면서 튤립들이 좀 많이 심고 있죠. 그 동산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렇죠? 근데 네. 이 튤립은 원래 외국에서 지금 수입해서 와서 지금 심는 거죠, 이게. 예, 올해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입해서 오다 보면 일반 꽃들 들어가는 비용에 상당히 한 3배 정도는 더 아니요, 비쌀.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게는 안 비싸진 않아요. 비쌉니까? 예, 어느 수입 정도 통관 차이가- 비용 때문에 그러지 예. 이제 일반 국내에서 파는 그 종국 값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될 것 본래는 튤립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꽃을 재배해서 동절기에 그 뿌리를 다시 캐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서 다시 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워낙 양이 많고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12만 구, 올해 9만 구를 심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일부는 저기 시민들께 보급을 해드리고 또 일부는 캐서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 장소가 온도 습도가 잘 맞아 있는 장소여야지 썩지 않고 보관이 잘 됩니다. 근데 예. 그런 전문적인 보관 시설이 없어서 그래, 보관하다 보면 거의 3분의 2가 썩어서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저희들이 올해 다시 그래서 재식재를 이제 내년 수입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꽃 그럼- 자체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종구를 만드는 종자 회사에서 한 번만 심어서 꽃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꽃이 작아지도록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F1 세대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부터는 계속 태화가 됩니다. 그래서 꽃이 처음 샀을 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겨울에 그 수입돼서 이제 수입해서 와서 꽃나리 축제 때 사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겨울에 일부 그 튤립들을 뽑아서 뿌리를 뽑아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네. 준다든가 뭐 그런 예, 재활용으로 읍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필요한 수량만큼은 아. 다 보급을 하고 이제 일부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재식재를 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441쪽에 뭐 평택 가을 뭐 축제 수학 축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예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닌데 하나 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창내리 쪽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관 사업들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가는 지금 신규 사업이 6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시 2월이 4건이 있는데 이게 명시 2건들이 유통가 쪽에서 이렇게 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액 명시 2월 된 게 또 예. 지금 한 3건 정도가 4건이네요 다. 네네. 전액인데 전액 예. 명시 2월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예, 예. 증축 관련된 공사비하고 감리비인데요. 예. 지금 올해 이제 겨우 설계가 지금 12월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공사 입찰 들어가기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내년도로 이제 명시효를 시켜서 공사하고 감리하는 거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명시효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서 뭐 명시 2월이라든가 뭐 2월분들이 넘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0쪽 보면 슈퍼닝 브랜드 홍보비가 지금 와인 저기 나왔는데 451쪽에 보면 지금 홍보비 상세 내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CM 제작비로 2억 원, TV 라디오 광고비로 2억 6,640만 원,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광고로 2억 원, 스포츠 마케팅비로 4천만 원, 기타 홍보, 인터넷 행사 등 그 7억 원, 직거래 장터 및 농민 장터 행사 부스 설치 등 부대 비용으로 5천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제가 19년도서부터 20년도, 21년도, 그래서 22년도 거까지 이렇게 광고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그 평택시랑 전국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게 광고를 헌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네, 조금 맞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성균관대 홍보비로 3년 지급해서 네.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네. 2022년은 성균관대 쪽은 또 홍보를 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을 피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좀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까 내가 불러준 그 선출 내역들 하고 이게 좀 매칭 이렇게 서로 좀 맞게끔 이게 광고가 나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497쪽 로컬푸드재단 운영에 대해서 뭐 저도 행감 때 발언을 했고 또 우리 이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좀 유통가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매장에서 나오는 매장 부분에서의 어떤 적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적자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그만큼 그 직거래 장터 마냥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활로를 이용해서 판다는 의미에서 보면 뭐 꼭 금전적인 어떤 그런 쪽만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로컬푸드 재단의 임직원들의 역할이 커야 되는데 그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감안하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는 뜻은 결국은 직매장들을 활성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그 농협들의 어떤 로컬푸드 재단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또 형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생산자 협의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서 듣는 걸 보면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좀 로컬푸드 재단 건물에 대한 관리는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때는 저희가- 이 방송 온다는 자체가 제가 그 당시도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다 그런 일 없도록 관리 잘 하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호 위원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할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고과 360페이지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추진. 지난 해하고 뭐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년도에는 고시가인가요? 네, 고시까지. 고시가리 그걸로 이제 그 지원금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이제 꿈맞이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추청 대체이기 때문에 고시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네. 저희 추청만 저희들이 꿈맞이로 완전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평택의 대표 품종은 꿈맞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시가리와 뿜맞이로만 예. 알겠습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누가 진 겁니까? 꽃맞이라는 명칭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꽃맞이라는 예, 명칭을 품종 명칭을 저희들이 품종 보호 출원을 했습니다. 혹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꽃맞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이제 맞이라는 뜻이 인도어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섬김의 의미를 맞이라는 의미를 계속 두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꽃맞이 이후에 또 다른 품종을 개발하게 된다면 꽃맞이, 해맞이, 달맞이처럼 이렇게 맞이 시리즈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전의 품종보다는 명칭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장 농업인 연구의 육성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예예예.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22년도에도 예산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 도비여서 예, 근데 11호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로 도비- 인해서 저희들이 12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만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도비로 이거 그 연구의 육성 사업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차량비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차량비로요? 예. 연찬 교육 임차료 예, 현지 연찬 교육 임차료로 벤치마킹하는 곳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19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19개 연구회가 저희들 11개 읍면의 농지 토지에서 시설부터 해서 모든 쌀까지 예, 관련된 품목별 연구회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설명서에는 이게 신규 사업처럼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411페이지 농촌 자원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시범 사업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까도 강정구 의원님께서 아, 8개 신규 사업 말씀을 그렇습니까? 하셨는데요. 경년제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라서 올해 경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게 지금 많고요. 또 하나는 예산목이 바뀌면서 예산목이 달라지니까 내년 예산목하고 올해 예산목하고 달라서 표기가 안 되어진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 저희가 전체 예산에 농업기센터 예산의 8% 조금밖에 안 되어서 깎으시면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천연염색 전시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년제로 운영이 경년제로 하는 되어서 예, 올해 못 하고 이제 내년에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하시는 단체나 천연염색 연구회에서 그렇죠. 예. 항상 그 연구회에서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특성상. 예, 특성상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경연제로 하시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 1,5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저희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동결시켰습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 예산 많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 8%밖에 안 되어서 거기 안에서 나눠서 해야 돼가지고 도시농업 육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도시농업 전시회 해서 도비에서 12사업으로 3,800만 원 예산이 변경이 된 게 있어요. 금년도. 네네. 왜 이게 도에서 도비로 따오지를 못하고 이게 의원님 올해 저기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요. 예. 도에서 이제 예산이 조금 조정되면서 내년에는 그 1억을 다 못 받아오고 한 8천 정도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학교 도시터팟이라든지 치유농업 사업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했는데 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12 예산으로 이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치유 예산 농업 그 육성 사업 1,600만 원 사업도 이게 도비였었던 거예요? 전엔? 네,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그 도시농업팀은 90%가 다 도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놓으신 거는 도비에서 도비를 예, 못 예. 받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신규 사업이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을 하신 거죠. 예. 다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린이 텃밭 학습 텃밭 조성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못 따서 네, 도비에서 다 매칭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을 이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12로 올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그 도의원님들 중에 이 농업 관련 도의원님이 계십니까? 중에 안 계십니다. 한 분 계시다가 그렇게 딴 데로 옮기셨어요. 국립회의원에 한 분 계셨다가 그래서 다른 이렇게 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또 저희가 저기 예결위에 들어가신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그 의원한테 부탁은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사업 보겠습니다. 그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 이제 브랜드 홍보비가 많은데요. 우리 그 소통 그 홍보 이쪽 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홍보비가 많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 홍보도 하지만 그 슈퍼오닝으로 인해서 평택시까지 같이 이제 홍보를 해주십사라고 8대 때도 누차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적극적으로 그 소통 홍보관실하고 이 협업 관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홍보 관련해서 지금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좀 저희 하는 예산으로는 것 슈퍼 같아요. 운영 쪽에 일단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평택시 이 홍보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100만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큰 홍보실의 어떤 큰 틀에서 평택시 홍보도 하고 이런 또 농산 또 따로 별도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체 홍보도 하고 해서 평택을 전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 행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 뭐 이런 데는 뭐 제가 꼭 그 듣는 채널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좀 아쉽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특히 이제 아침 출근 시간 같은 때 이용해서 라디오 광고 방송 같은 거는 계속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올해도 그게 광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CBS에. 근데 네. 이제 시간대가요. 네. 바뀌어 가지고 8시 좀 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오전에 7시 정도에 이제 나가는 바람에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CBS하고 경인방송 쪽에 라디오 자주 CM은 계속 나갔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간대가 예, 예. 그리고 이 기타 홍보가 이제 7억 예산이 좀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이 7억 예산인데 이렇게만 그 예산 심의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역을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푸드 재단 운영 사업 보겠습니다. 이 재단에 잉여금이 남으면 불용 처리나 반납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2월금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작년도에 이제 작년도 잔액이 내년도로 2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회계 처리를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냥 불용 처리나 반납 처리를 하고 새롭게 이 출연금을 좀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제가 그 회계법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이게 출연금 쪽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이제 작년도 잔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다 2월을 시켜서 쓰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예산에 12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지만 실제 2월금까지 합치면 이제 16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이. 예, 예. 그런 이제 보여지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로컬 푸드 재단도 보면 이제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커요. 네. 그죠? 예, 예. 뭐 직매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인건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가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거 다 사용하셨어요? 연구개발비? 혹시 반납하셨습니까? 아니 올해 거는 다 사용했습니다. 그 연구개발비를 예. 사용하셨어요? 어디에다 예, 예. 사용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생산자들한테 이제 뭐 판매됐으면은 뭐 얼마 이제 판매됐다고 뭐 저 모바일로 보내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런 앱 쪽 개발하고요. 뭐 요런 쪽에 이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책정을 안 하셨어요? 그 앱을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요. 그 개발비였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이게 추경 때 잡아놓으셨었던 거죠? 500 몇십만 원을 2022년도에 여기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2023년도에 500만 원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예, 예. 22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실제 집행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신 거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추경에 세운 건 아니고요. 그 온라인 쇼핑몰도 아마 그 연구개발비 쪽 그쪽에서 아마 500만 그쪽에서 원인가 뺀 해서 거예요? 예, 그쪽에서 같이 뺀 쓴 거예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 승인 받을 때도 연구개발비로 그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로 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그래서- 뭉뚱그려서 같이 있었던 거죠. 뭉뚱그려서 네. 그런 표현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게 예산 이 편성이 정확하게 사실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잘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예, 예.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 로컬 푸드재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이 예산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 예산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센터장님도 정확하게 채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 행감이나 뭐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지금 뭐 비상근 그 이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계실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로컬 푸드 재단을 발전시키려면 상근 이사장 제도로 다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란 얘기죠. 적극적으로 그 팀장급들 3명 나와가지고 이거 행감 받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뭐 충분히 전달은 다 우리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을 받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안 할 텐데 내년도 행감에서는 정말 이게 로컬 푸드 재단 조금 변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399페이지 보면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화 활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은 뭐 별로 많지 않고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네. 이게 그 지역 그 육성 품목 발굴 및 영농 문제 효율적 신속 해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기존 그 우리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조 의원님. 올해도 예. 읍면 상담소마다 250만 원씩을 시비로 예. 책정을 해서 예. 사업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 내년에는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시비 신청 안 하고 도비를 받아서 도비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예, 적혀 예. 있는 거예요. 저는 기존 하고 있는데 네. 왜 이걸 왜 신규 사업이라고 하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달라지고 예.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또 따로따로 되어다 보니까 저희 과의 대부분이 다 국도비 받아서 예. 올렸던 부분 또 시비 별도로 받는 부분이어가지고 신규로 들어간 거지 신규 제대로 된 신규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 상담소 4개가 있는데 평택 송탄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택이라면 무슨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은 평택 전반적인 거를 전반적- 다 아우르고요. 예, 송탄도 이제 도시화되다 보니까 송탄 전반적인 걸 다 아울러서 송탄 상담소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송탄 상담소는 어디에 중앙동 사무실. 중앙동 사무소에 예. 있고 평택 상담소는 소사벌 운동장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잖아요. 예, 여기다 예. 표시를 안 해주면 네. 그래서 저는 송탄이랑 송탄동에 있나? 지금 그래서 평택은 평택동 뭐 이렇게 이거 다음부터는 그런 표식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왜 신규 사업으로 올려왔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4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도비가 4,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뭐 동영상 온라인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인데 네. 이게 대상이 라이브 코믹스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 15명 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에 네. 대해 구체적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 예.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네이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예.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3천만 원짜리 사업을 받아서 도비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네네.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요거트 만드는 유용 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꿀하는 벌이랑 꿀이랑 이런 데는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매출이 굉장히 네.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한 번 더 이 올해 했던 농가들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또 농업인들을 또 새로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매칭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4,500만 원을 도비 사업이 왔길래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직접 뭐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오다 보니까 이런 그 사업들이 지금 발달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물건 구입은 굉장히 편안하고 저희들이 시간 전략도 되고 이러는 반면이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 15명 내외라는 게 뭐죠? 희망. 아 이게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예. 농업인들이 많이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다 하실 수가 없고 예. 예, 교육이나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5명 정도가 적당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이런 사업들이 그냥 저희가 직접 그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저희들이 살 수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은 잘 못하겠지만 바쁘신 MZ 세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는 걸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매체를 잘 이용하거든요. 이게 우리 로컬푸드 재단 같은 데는 이 매체 이런 SNS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그 채널만 있지 물건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게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 로컬푸드 재단하고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칭해서 같이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아니 4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꽃 나들이 행사 이게 그 올해 2억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 사업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네. 증액이 됐고 이게 뭐 농업 생태원과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민에게 이제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부서도 행사하는 이런 행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맨 끝에 5천만 원 그 꽃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네, 네. 이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그 계절별로 거기에다 아치나 뭐
이렇게 꽃을 식재해가지고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포토 자리로도 좀 제공하고 이러는 네.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이런 설치가 잘 돼 있어서 좋아서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포즈도 쳐보고 이래서 생태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제가 그 세종시 같은데 국립수목원 같은데 가보면 설치 그 조형물이 있죠. 그 핑크퐁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전송해 드렸는데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바람풍선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를 그 잔디 광장이나 거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누구나가 같이 이것도 포토샵으로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더 활성화되는 생태원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의원님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예. 봄나들 행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에 로컬푸드 재단 운영 지금 우리 앞서 말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안타깝죠. 저희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평택시에 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고 저희가 재단 운영은 운영대로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활성화되는 로컬푸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해봤지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 못지않은 로컬푸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농협 우리 과에서 같이 활성화돼서 이게 이은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SNS로 물건을 사보니까 채널이 소통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지원 과장님 얘기했듯이 같이 상생 협력을 해서 로컬푸드도 함께 커가는 우리 그 농협기술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그 농촌 자원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나신 목소리 같습니다. 아니, 저 강정 의원님께서 신규 사업 8개를 다 검토하신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우리 상권위원님들 그 예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제초제 농약은 보조 사업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중기제초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에 쓰는. 중기 제초제만? 예예. 지금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분들이 그 제초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 보조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초기 제초제부터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그 중기 제초도 한지가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2헥타까지만 그러니까 6,000뼈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그 내년도는 5헥타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을 좀 면적을 좀 늘려달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뭐 다음에는 뭐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추가로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중기제초제를 이제 예산을 뭐 더 확보해서 했던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 업무용 차량 그 하나 구입할 예산이 있죠? 저기 기술보급과 예,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느 그 시스템 차량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에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기차로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통사고에 대한 뭐 그런 사건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그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기 차량은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고 수소차는 화재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장단점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농촌창업과도 한 대 있죠? 네, 농촌창업과. 네, 왜요? 저희 이제 상담소 차량 한 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차량.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는요. 네. 그 전기 차량은 폭발성이 있는 차량이고 수소차는 폭발성이 없는 차량이고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 427쪽에 학교 이제 치유특박 아까 이은하님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 치유 농업 교육 그런 그 내용인데요. 어디 학교가 지금 대상 학교예요? 현재 지금 6개소를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서 학교가 저희한테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 심의해서 6개소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예,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신청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네. 그 장애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우 학생이 뭐 어디 학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현황은 좋은데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주는 학교는 이제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학교는 6개소 뿐이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그 위에 재료비랑 강사비랑 별도로 세워놨듯이 강사를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해서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여러 학교에 이 교육이 또 이 어떤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그 텃밭 치유 이 사업은 해마다 좀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기가 좀 좋은 사업 아니에요? 네,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그 해마다 증액을 좀 시켜서 그 해당 그 학생들이 그 좋은 프로그램 그 텃밭 운영에 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통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래떡대이 예산은 없어요. 아래떡데이 예산은 그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고요. 네. 그 슈퍼모닝 홍보 쪽 그쪽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이런 예산, 시식비로요. 지금 뭐 그 경기도 쌀 소비 그 가공에 대한 그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래떡도 가공식품 아니에요? 예, 떡류는 가공식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행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행사 비용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저긴데 떡을 저희가 한 그거 지금 자료로 네. 제가 제출을 해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좀. 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었나요? 가래떡 때 행사. 예, 있었습니다 그때. 예.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행사는 참 좋은 행사예요. 우리 그 평택 쌀을 이용한 그런 그 행사고 우리 또 슈퍼오닝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그 행사가 좋다는 그런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필요 뭐 좀 예산을 좀 책정을 하셔서 그 사업은 그 연중 행사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밥을 쌀로 가지고 밥을 짓는 거는 가공이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밥도 가공입니다. 밥도 가공이죠. 예, 모든 농산물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다 가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초중고 뭐 그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기타 그 농수산물 그 지원을 많이 평택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평택에서 생산한 쌀이 잘 소비가 돼서 농민들한테 그 좀 쌀 판매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요거 아까 이인물 나눠주신 거 보면은 요거 이제 우리 평택시 전체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가로수 도로변 가로수 밑에 맹문동을 이제 그 잡초가 나는 그런 그 부위에 맹문동을 심어서 이렇게 가꾸는 상황이고 그 두 번째 장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가 이제 그 사진을 좀 촬영한 거고 세 번째는 평택 법원 옆에 그 공터 그 공영주차장 공터에서 내가 그 찍은 사진이고요. 네 번째도 타 지역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놨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농업센터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샘플링을 만들어서 좀 시범을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가능하겠나요? 뭐 생태원 쪽에 한번 그 나무 밑에 한번 해보시면. 예, 뭐 소나무 밑에 현재 지금 저희가 초기 그 식재를 다 했는데요. 예, 뭐 다시 계속 매년 다시 식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모경원 윤작농업은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갈지 않고 한번 이 밑에 수선화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선화를 안 캤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수선화가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안 캤고 그 위에다 다시 씨를 뿌려서 지금 연중 갈아엎지 않고 계속 꽃이 이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선화라고 하나요? 이거는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수선화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지금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양귀비. 예. 아니. 이거 수컷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예, 코스모스 가을 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선화가 피고 예. 양귀비가 피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꽃을 그 하천변 봄면에 이렇게 하면은 그 잡풀 방지도 되고 그 아마 아름다운 그런 그 하천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 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송천이라고 그러나요? 교포천입니다. 예, 거기다가 한번 샘플로다가 한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 꽃박람회 때 거기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좀 그 하천 가꾸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당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가래떡데이 관련해서 저기 의원님 질문하신 거요. 그날 가래떡데이 날 쌀은 40말 들어갔고요. 예산은 한 7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그 372페이지의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제가 이건 어제도 그 푸른 도시 사업소에다가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피해가 좀 어때요? 좀 상황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산림과하고 같이 병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 방제가 돼야만 저희 지역에 생기는 이 병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방도 일찍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 방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산림과랑 워낙에 저희들이 공조가 잘 되는 현상이라서요. 현재 지금 농가 민원도 거의 없고 저희들 농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솔직히 그런 여론을 듣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산림과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떡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또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에도 뭐 산출 내역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이제 페이지에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409페이지에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사업이라던가 다른 것과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떡? 네. 이엠미 떡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네.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목도 잘 안 보이고 그 원 서클로 된 그 스티커였는데 그 테두리에 이제 설명을 쓰셨는데 그것도 앞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포장 디자인 개발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미사여구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사 그 전에 이제 그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똑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그 비교 사례로 그 익산에 있었던 그 떡 찹쌀떡 안에 생크림 들어있는 그런 모두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7페이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1인 크리에이터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나 이제 쇼핑 쪽으로도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 업체 기업을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그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 커머스 방송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구매로 이제 그 연결이 될 거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세대가 보는 세대가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도 충분히 있는 세대들이고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이 실제로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 날 네이버 팔도유람 네. 방송이 오후 3시에 네.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또 알려주시면 제가 생방송 같이 시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매할 때 저기 로그인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저기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411페이지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시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로컬푸드 재단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업 자체가 이제 너무 한정되어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한정돼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로컬푸드에까지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대상으로 가족들뿐만 아닌 모든 연령층에게 그런 기회가 오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개 과정으로 이렇게 교육도 들어가시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우리 농산물 소비에 연결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린이 대상이 아니고요. 도시민, 시민,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그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예시로 저기 네.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예. 네. 418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운영도요. 이제 저희가 현장 견학도 했었고 이제 곧 그랜드 오프닝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기대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만큼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439페이지, 441페이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 생태원에서 운영하는 행사들, 꽃나들이, 뭐 수학축제, 가을 수학축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행사들인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뭔가 하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한 무슨 행사가 있고 그게 어떠한 행사라는 것을 충분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때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예, 저희도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뒷받침되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도 이거는 행감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이제 보셨겠지만은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 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건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구매 제한이 있는 건가요? 무료 배송 모든 한 건만 사도 무료 배송인가요? 아니면 최저 구매 비용이 있는 건가요? 요거는 무료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택배비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RPC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택배로 보내는 거 있습니다. 그 농협 이제 슈퍼니 인증을 받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그 택배로 보내주고 그 택배비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비자한테는 직접 이제 연관은 안 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 좀 해서 얘기 좀 드리면 일단 이 소장님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을 갖게 된 게 최초의 연역을 보면 어디부터 이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연역을 보니까 1957년도 농사교도 뭐 소인가 이 설치 비전동에 거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와 조직 개편과 해서 지금 여기까지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역할은 뭐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농업기술센터 간정 역할에는 여러 가지 역할도 많고 농민들 지원도 많이 각 과별로 하시고 계시는데 광의적인 이 의미를 갖고 역할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6개 과 이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확실히 정책과 쪽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유통가야 뭐 이제 학교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지하는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광의적으로는 이 나름대로 이 기술 육성이나 행정 지원 같은 거를 당연히 정책적인 거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더 나아진 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협의적으로 아마 해석을 좀 하게 되면 이제 금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형평성과 이 어떻게 보면 이 형평성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보편성을 갖고 지원할 때도 있는데, 그 농가 위주 만약에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선정을 하실 때 평가 항목 기준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 해서 형평성에 맞게, 왜냐하면 이제 이 소농이나 이런 분들 제가 계속 몇 차 얘기하지만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평가 항목을 좀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까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농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거의 그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좀 많아요. 평가 항목에.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 고생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네, 일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